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 사태가 도대체 언제쯤 끝날 것인지, 지금 특히 유럽과 미국의 상황이 계속 악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끝이 없는 악몽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진자 통계가 지금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냥 둔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이제 주요 국가로는 이제 유럽 쪽에서는 독일입니다. 독일도 약간 둔화세가 좀 보이긴 하는데,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지표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와 그 다음 주 초까지,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확실히 지금의 사태가 둔화되었다라고 판단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표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탈리아는 확실히 지금 좀 둔화가 된 게 보여지고요. 독일도 어느 정도 둔화가 된 모습. 하지만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인데, 프랑스는 독일과 비슷하게 뭔가 둔화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가 갑자기 그 31일 날 그 통계 기준으로 뻥 뛰었습니다. 확진자 수가.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잘 잡히지 않은 모습. 그래서 프랑스도 한 일주일 정도는 둔화되는 그런 지표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럽 주요 국가 중에서는 일단 프랑스가 가장 심각한 상태,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미국. 미국도 최근 살짝 둔화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어제 통계가 이제 다시 뻥 뛰었습니다.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지금 아직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틀리게 마스크라든지 이런 개인 위생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인데, 그래서 트럼프가 마스크를 좀 권고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표로 잡아둔 게 2주죠, 2주. 2주 내에 정점을 만든다. 이게 지금 트럼프가 목표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미국 문화에서 2주 내로 정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한 셧다운 정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마다 그 마스크를 좀 써야 되는 그런 것들을 좀 권고를 해서 지금의 이 상황이 악화가 되는 것을 좀 막아야겠죠. 그래서 2주 내에 과연 정점을 만들 수 있을지, 빅데이터 상으로는 4월 말까지도 보는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2주 안으로 당길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제 좀 과감한 관리에 좀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일주일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에 정점을 만들면 가장 좋고, 늦더라도 다음 주 말까지는 정점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양 정책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죠. 부양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추가로 미국에서는 2조 달러 추가 부양책을 좀 준비 중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닐 거예요, 아마. 이게 끝이 아닐 거고 계속 나올 건데, 일단 빨리빨리 계속 부양책을 준비하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 요거는 이제 나오는 대로 다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에서 달러 레포 기구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4월 6일부터 진행이 되는 거고요. 6개월간 유지가 됩니다. 이 기구가. 그래서 뉴욕 연준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모든 중앙은행 그리고 통화 당국이 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해서 달러를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레포를 통해서라도 급한 나라들은 국채를 담보로 해서 달러를 가져다 쓰라.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한 관세를 이제 90일 정도 유예한다. 이거는 이제 미국 쪽 문제예요. 미국 내부의 그 제조업이라든지 이쪽 회사들이 관세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여기에는 중국은 아예 제외가 됐고요. 그리고 철강제나 알루미늄 제품도 제외가 됐습니다. 이거 외에는
관세가 90일 정도 유예된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 이거는 최종 사인은 이번 주 내로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 정책이든 뭐든 다 좋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지금 상황을 이제 끝맺는다 이게 아니죠. 결과적으로 확진자 수가 줄어들어야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치료제 또는 백신 이게 나와야 됩니다. 치료제 그 백신 일단 가장 유력한 그 치료제는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렌데시비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3상 임상이 4월 3일 날 나옵니다.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그러니까 1상, 2상도 아니고 3상이에요. 3상 임상 결과가 일단 두 곳에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치료제의 뭔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3상 임상이 성공적이었다라고 발표가 되면 렘데시비르를 기반으로 한 치료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게 보급이 될 것 같은데 일단 4월 3일 날 이 결과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3일이면은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은 이제 멤버십 영상이 진행되긴 한데 이게 나오면 일단 제가 커뮤니티 글로라도 제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임상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래서 지금 뭐 중요한 게 뭐 정책도 중요하고 그리고 확진자 수 둔화도 중요하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치료제 백신 요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삼박자가 딱딱 맞춰져서 이제 대응을 해야만 지금의 상황이 어느 정도 이제 완화되는 분위기로 가겠죠. 그래서 확진자 통계로 보면은 다음 주와 다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부터 이제 발표되는 여러 가지 그 결과들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어쨌든 크게 봤을 때는 4월달 안으로 마무리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사태가 완전히 끝맺는다가 아니고 4월달 안으로 뭔가 정점을 찍고 그 이후로는 점점점 관리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만 경제도 그렇고 다시 한번 회복을 시킬 수가 있겠죠. 일단 뭐 이거는 뭐 지금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계속 추이를 보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볼 지표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달러 인덱스예요. 지금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지표를 봐야 되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달러 인덱스 하나에 그냥 다 녹아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러 인덱스에 주식시장의 방향 이것도 녹아 들어있겠고 그리고 환율 그리고 주식시장 외에 금융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이제 회사채 금리나 이런 거에 다 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항들이 이 달러 인덱스에 녹아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사태가 좀 안정되는지 안정되지 않는지 그런 것도 다 달러 인덱스에 다 반영이 돼서 이제 표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링크를 제가 하단에다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를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를 보기가 힘들다 그러시는 분들은 요거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달러 인덱스거든요. 달러 인덱스 일봉입니다. 일봉. 지금 달러 인덱스가 그때 시장의 최대 공포를 만들었던 시점, 그 시점이 이 구간이 이게 2017년 고점을 살짝 갱신을 했었습니다. 살짝 갱신을 했었고 여기서 올라오는 이 파동 자체가 거의 뭐 5파동 형태 올라갔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고 또는 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상방세기를 만들고 그리고 크게 조정을 받고 다시 위로 튀는 형태 이게 뭐 여기가 끝일 수도 있고 조금 갱신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모든 사항들이 달러 인덱스에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가 앞으로 계속 하락할 거다 그렇게는 일단 지금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어쨌든 여기서 시장의 반등이 나온 만큼 달러 인덱스도 이렇게 조정이 크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도 크게 조정이 나왔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일단 패닉 장세, 패닉 상황은 일단
1달러이 된 상태인데 지금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오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뭐 한 이 정도 수준,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는 뭐 괜찮은데 근데 다시 이 수준을 넘어서 전고점을 향해 간다. 그러면은 또 한 번의 패닉 장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일단 간단하게 기준을 조금 잡는다고 한다면 일단 이 절반값이 계시죠? 절반값. 이거는 피보나치로 한번 잠깐만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절반값이 대략적으로 101.7 정도 되나요? 네, 101.16 정도 되네요. 101.16. 그러니까 뭐 끝자리 다 떼고 그냥 101.2 정도? 이 정도가 이제 중간값인데 여기를 돌파하는지 아니면 여기를 헤딩하고 다시 내려오는지 요거를 일단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달러 인덱스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뜻은 우리나라 환율도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시장에서도 다시 한번 그동안 올라왔던 반등 장세에 대한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이랑 우리 시장이랑 거의 뭐 커플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저는 뭐 이대로 저점을 깨러 내려간다라고는 보지 않고 있고 지금 이미 정상적인 조정 범위에 있다라고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그 미국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뭐 공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아직 상존해 있고 그리고 이제 지표가 이제 4월 달부터 발표가 될 거예요. 어닝 시즌 1분기에 대한 그 어닝 시즌도 이제 들어가게 될 거고 근데 4월 달에 나오는 그 지표는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미 다 안 좋게 나올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로 중요한 건 5월 달 지표가 아마 될 거예요. 5월 달 지표. 그래서 4월 달에 발표하는 지표는 대부분 다 3월 거잖아요. 3월 거. 그리고 4월 달에 내용들은 아마 5월 초부터 아마 발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4월 달에 정점을 최대한 빨리 찍고 완화가 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5월 지표가 살짝 나쁘게 나오더라도 예상치에 근접한 수치들 이런 것들이 나올 거고 그리고 확실히 6월 달에 발표되는 지표는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됩니다. 이게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 이미 장기화가 되는 거고 실물 경제 시장도 후속 타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아마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뭐 트럼프도 이제 재선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4월 달에 지표가 안 좋은 지표 같은 경우는 정점을 찍어서 그 이후로는 점점점 이렇게 완화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과연 만들어질지 이런 것들은 이제 달러 인덱스를 통해서 우리가 일단 간접적으로 보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시장에 대한 공포든 아니면 실물 경제에 대한 공포든 상관없이 이제 공포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지금의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 타격이 클 거라는 건 이제 다 알고 있죠. 근데 이 상황을 또 어떻게 또 개선을 해야 될지 그것도 결국 인간의 몫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린 문제이긴 한데 많은 분들이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저는 뭐 그렇게 국뽕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저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좀 많이 알려진 게 좀 저는 그나마 얻은 수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지금의 사태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그런 국면으로 가게 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아마 다시 한번 재평가가 되는 그런 상태가 좀 오지 않을까 재평가에 대한 이거는 이제 시장에 대한 재평가도 아마 같이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좀 우리나라가 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래서 물론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차분하게 잘 대응을 하고 있고, 물론 아직 끝난 게 아니지만 어, 국민성이 이제 여기서 좀 나왔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항상 위기에 빠지면 이상하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뭔가 좀 잘 위기를 극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과거에도 그렇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랬던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지금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실물 경제를 통해서도 더 악화가 되지 않고 그리고 지금 생업에 거의 손을 놓다시피 하신 분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빨리 현업으로 돌아가서 좀 안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힘든 상황이긴 한데 조금만 더 힘내시고 잘 버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 멤버십 분들은 다시 뵙도록 하겠고요. 월요일 날 제 전체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